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만나본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평양여자가 본 한국 사람들의 특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본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어요. 다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고 다 예쁘고 잘생기고 피부도 너무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봤던 드라마들이 다 특히 그랬어요. 재벌이랑 평범한 집 자녀랑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 재벌들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굉장히 좋은 주택에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구나. 그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선발이 돼서 나갔던 한 여성분이 한국에 남자를 따라서 왔대요. 그 여성분이 한국에 와서 사는 집이 방이 4개 달린 아파트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평양에서도 방이 4개 달린 집이다 하면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잘 살지는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집을 좀 잘못 갔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니 왜냐면 한국은 다 그렇게 막 전원주택 2층짜리 집 독채 이런 데서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까 아파트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정도로 북한에서 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 사람들은 다 재벌들이다. 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북한 내 해외 노동자로 선발이 되어서 멀타에 나가서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뭐 사실 예전에도 평양에 있을 때 관광으로 왔다고 해야 되나? 평양에 온 한국 사람들을 보긴 했는데 직접 만나서 말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저 사람들 남주 사람들이래 그러면 그래 하고 지나갈 때까지 막 찌러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랬던 적은 있는데 직접 만나서 말을 해본 거는 몰타에 나가서 처음이었어요. 그때 그 한국 사람들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되게 옷을 잘 입는다. 그리고 화장을 되게 잘한다. 피부가 너무 좋다. 되게 세련돼 보였어요. 그리고 일단 매너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한국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정말 굉장히 설렜었거든요. 어떻게든 말 한번 걸쳐보고 싶어서 계속 뭐 옆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결국에는 직접 말해보기까지도 했는데 일단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되게 매너 좋게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하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평양에서도 식당 일을 해봤지만 그렇게 식당에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내가 돈 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오고 내가 서빙해주는 사람, 뭐 봉사해주는 사람한테 깍듯할 필요는 없거든요. 평양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몰타에서 처음 그 한국 사람들이 딱 식당에 들어오면서 깍듯하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오고 드라마로 듣던 한국 억양이 있잖아요. 한국 말투. 그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단은 한국 억양 자체가 굉장히 상냥해요. 직설적이지도 않고 전칭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역시 다르구나. 아우라가 있어요. 세련됨, 매너, 예의라던가 이런 면에서 확실히 이 사람들은 교육을 되게 잘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길게 대상해 본 거는 국정원에서가 처음이었죠. 멀타에서 봤을 때는 짧게 만나서 한두 시간 정도 얘기 나누고 기껏 해봤자 뭐 한 몇 시간 얘기를 해본 게 전부였으니까 그래도 그때 첫 느낌이 너무 좋았었고 그때 만났던 한국 사람들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통일된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계셨던 한국 여성분이 우린 이미 통일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너무 감동받았었고 마지막에 사진도 손가락끼리 연결된 그런 사진을 찍고 헤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 감동받았던 게 컸어서 나중에 탈북할 때도 내가 그분들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반대로 내가 탈북을 하지 않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한국에 딱 도착을 해서 국정원에서 제대로 한국 사람을 만났죠. 저는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가지고 왜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하지 하고, 조사한다고 막 강압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북한에서 조사기관이다 하면은 보위부, 보안성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로부터 연상되는 생각은 되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위압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 국정원이라는 곳은 옛날 안기부랑 같은 곳으로서 되게 고문도 많이 하고 무서운 곳이다 이런 교육을 확실하게 받았었는데, 첫 느낌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혀. 처음에는 진짜 그냥 쭉 제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주말을 끼고 도착을 했어요. 그분이 저 때문에 쉬지 못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려고 했다가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나민이 씨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왔다. 얘기 뭐 할 거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울었어요. 그분 앞에서. 왜 그러냐면 도착해서 첫날을 일단 혼자 자고 갑자기 그렇게 조용해진 공간에서 밤을 보내고 이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고, 그때 갑자기 확 죄책감도 밀려오고, 뭐 탈북할 땐 정신이 없죠. 도망칠 때는 안전하게 도망쳐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되게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그걸 그분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오긴 했지만 잘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대체 뭐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뭐 저도 모르게 횡설수설 막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들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여기서는 열심히만 하면 다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눴죠. 근데 거의 뭐 조사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저한테 그냥 미니 씨가 살아온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내가 쭉 돌이켜본다고 생각을 하고 써달라고, 그냥 나의 자서전을 쓴다 생각하고 그냥 시간 될 때 쓰라, 시간 뭐 안 되면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그 안에서 할 것도 없으니까 시간만 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썼죠. 초등학교 때 뭐 했는지, 중학교 때 뭐 했는지. 뭐 그럼 그분이 또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 북한은 또 이렇게도 하는구나, 뭐 아빠는 무슨 일을 하시냐,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냐, 뭐 내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 그런 일 겪었을 때 어땠었냐, 거의 뭐 상담인 거예요. 너무 고마웠던 게 조사관분이 자기의 그 퇴근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원래는 7시쯤에 퇴근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막 8시, 8시 반 이때 퇴근하면서까지 저를 매일매일 산책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되게 갑갑해 할 것 같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산책하면서 나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냐, 뭘 하고 싶냐, 대학 공부 무조건 해라 이런 식으로 거의 저의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좋았었죠. 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정말 거기서 더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매너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되게 많이 배려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북한 사람들은 좀 직설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외모를 놓고 평가한다 그러면 아이고 얼굴이 보름달 같구나, 뭐 아니면 되게 뚱뚱하구나, 뭐 살 좀 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외모적인 평가라던가 아니면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이라고 해도 서슴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도 그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저도 많이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예 그 상대한테 상처가 될 말,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칠 것 같은 말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되게 뚱뚱한데 어떡하죠? 그럼 아유 전혀 뚱뚱하지 않아요. 되게 날씬하신데 뭘 그러세요? 그러고 피부가 좋으시네요. 봤을 때 한마디라도 어떻게든 상대의 그 특이한 점을 찾아내서 무조건 칭찬해주는 말부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이건 무조건 배워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원에서 받았던 교육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하철에서 이번 역에 내려야 되는데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그러면 북한 같았으면 그냥 비키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좀 내릴게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인해서 상대한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상대한테 그걸 알려줌으로써 해서 상대가 내가 비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대화를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화의 기술이구나 그때 딱 느꼈었고, 그때부터 뭔가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뭔가 만나면 항상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그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경제력이 발전이 돼서 이렇게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다 사람들이 괜찮게 사니까 관리까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외국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더 관리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피부들이 다 너무 좋고 옷을 되게 잘 입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북한식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막 타이트하게 입거나 한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 저 무슨 마드자루 같은 걸로 저렇게 걸치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흔히 그 오버핏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오버핏의 매력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딱 붙게 하나원에서 내가 살도 좀 뺐겠다. 최대한 내 몸매를 드러내리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율이 좋아 보이려면 옷을 좀 더 크게 입어서 얼굴을 작게 보이고 머리를 작게 보이고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딱 적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오버핏이. 제가 한국에 와서 옷을 사면서도 같은 청바지를 넣고도 뭐 부츠컷이 있고 일자 핏이 있고 뭐 와이든지 와일든지 아무튼 이렇게 널널하게 입는 그런 핏이 있고 통바지처럼 입는 그런 핏이 있고 여러 가지 핏이 있거든요. 저도 뭐 멀타에서 옷을 여러 번 사긴 했지만 멀타에서 입었던 옷은 대부분이 다 반바지, 꽃무늬가 있는 그런 반바지를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하드라드한 그런 민소매를 입었었고 그렇게까지 그 신체 핏을 살리면서 청바지의 길이를 재면서까지 입진 않았었는데 그런 것마저도 한국에 오니까 다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지금 옷차림을 그렇게 잘 입는 편은 아닙니다만 제가 입는 옷차림 그대로 북한에 가면은 엄청 세련됐다고 할 것 같아요. 피부 관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저녁에 자기 전에 무조건 세안을 하고 그다음에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잔다 이런 문제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국정원 조사관 분이 화장품을 사주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세안을 하고 기초 화장품을 듬뿍 바르고 자라. 그러면 밤새 그 화장품이 피부로 흡수가 돼서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 전에 화장품을 발라야 되는구나. 그때 처음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부터 제가 꾸준히 자기 전에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이제는 뭐 영양 크림, 아이 크림, 뭐 에센스 해가지고 좀 많이 바르는 편이거든요. 또 어떤 날에는 팩까지 하고 자고 피부도 되게 한국에 와서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일단 좀 외모적으로도 되게 많이 좋아진 걸로 봐서는 이게 다 한국에서 적응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변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멀타에 갔을 때 그런 측면에서 많이 놀라웠었거든요. 일단 거기 사람들은 되게 여유가 넘쳐요. 늘 이렇게 웃는 얼굴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급하게 안 살거든요. 느슨하게 그냥 뭐 그래 뭐 오늘이 좋고 지금 이 순간이 좋고 딱 한국에 왔는데 그 북한에서의 그 바쁘게 사는 그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한국이야말로 굉장히 잘 사는 곳이고 북한에 비해서는 경제력도 너무나 발전된 곳이고 개개인의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여유가 넘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정말 바쁘게 살고 너무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낮에는 업무는 업무대로 그렇고 또 야근 엄청나게 하고 회식에 시달리고 늘 그렇게 찌들어 있는 삶 그런 것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보게 되고 지하철에서도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다 무슨 기계들처럼 그냥 딱 핸드폰 이렇게 들고 탈 때 타고 내릴 때 내리고 열차 안에서도 그냥 자기 그 스마트폰에만 집중을 하고 뭐 그렇게 활기가 없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도 이 북한에 비해서는 정말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 결국엔 뭔가 좀 만족을 모르는 느낌? 아니면 이런 바쁜 삶에 내가 끼우지 않으면 뭔가 시대의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끼워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힘들고 힘든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런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뭔가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와서 미친 듯이 적응하느라고 노력은 했지만 어떨 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체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이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나는 어디까지나 고향이 평양인 사람이기 때문에 평양의 그 향수 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생활 무조건 고향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은 확고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적응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났던 한국 사람들, 살면서 느꼈던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정이 많고 이러한 점은 남과 북 모든 주민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